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릴 윌리엄입니다. 저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인 틱나탄이 쓴 화입니다. 이 중에서 감정을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감정을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라는 꽃이 꽃봉오리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자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도 같다. 감자를 삶기 위해서는 감자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고 불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아주 센 불이라고 하더라도 5분 만에 꺼버리면 감자가 제대로 익지 않는다. 감자를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분이나 20분쯤 가열해야 한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열면 잘 익은 감자의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난다. 화도 감자와 꼭 마찬가지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한다. 처음에는 화도 날감자와 같다. 우리는 날감자를 그대로 먹지 않는다. 화는 우리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시 말해서 감자를 익히듯이 잘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해와 애정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위대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화라는 쓰레기를 애정이라는 꽃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대다수는 불과 15분 만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비결은 호흡과 보행과 늘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각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화를 감싸 안게 된다. 그윽한 마음으로 화를 감싸 안아야 한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악이이다. 화는 우리의 위장이나 폐와도 같다. 위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다. 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가꾸는 사람은 쓰레기를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라는 것이 그저 버려야 할 게 아니며 그것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그 비료가 상추가 되고 오이가 되고 배추가 된다. 쓰레기가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모든 수련자들은 말하자면 농부다. 그것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부다. 화와 사랑은 둘 다 유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증오로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부의 경우 누구나가 처음에는 위대한 사랑으로, 너무도 강한 사랑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던 부부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각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과 한두 해 만에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갖게 되고 참으로 끔찍한 심정을 느끼게 되며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 것이다. 꽃이 쓰레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가 온몸에 충만해 있다면 그 쓰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이 쓰레기를 다시 사랑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두려움과 절망과 증오 등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겁을 내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유기농법 농부가 그러한 것처럼 훌륭한 수련자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잘 알아. 나는 그 쓰레기를 기름진 걸음으로 바꾸어서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해보라. 수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관계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호흡과 보행과 좌정과 식사 등의 모든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는 기법을 익혀서 실천하면 자각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에너지가 화와 좌절을 감싸 안게 할 수 있다. 그저 감싸 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 감싸 안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실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화를 감싸 안아서 그 실체를 깊이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가 치미는 순간에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가 쉽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남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화의 씨앗이 고통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해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가 커져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 깊은 곳에 화의 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의 씨가 가령 사랑이나 이해 같은 다른 감정의 씨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있다. 화의 씨가 더 큰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에너지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통찰하게 된다. 타인들은 단지 부차원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통찰에 이르면 커다란 위안이 오고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그 같은 통찰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화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어야 한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된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진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은 식구들의 안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식구들마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의 고통은 그 개인만의 고통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행복도 그 자신만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몹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는 또 주위 사람들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10분이나 15분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걸음걸이를 자각하면 그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가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울 것인가? 자신의 화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진다. 이 새로운 안식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진다. 이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이제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화가 연민의 정으로 바뀐 것이다. 자각은 집중과 통찰로 이어진다. 통찰은 자각이 맺어준 결실이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15분이나 30분쯤 자각을 실천하여 집중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꽃을 피우는 변화의 방법이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